자,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숫자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가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돌았던 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을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조건을 걸었지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포기를 해버리면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를 방패막으로 해서, 아니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방패막으로 해서 직접적인 군사 파병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전과 휴전이 안 되는지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게, 오늘 넘어가서 새벽에는 캐시파텔 인증 과정이 다가옵니다. 근데 너무 좀 큰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대만 침공의 대만 전쟁, 양안 전쟁 대비해서 일본에서도 근처에 있는 섬들의 이제 그 거주자들이 이제 가까운 또 이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일 때 제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매년 했던 훈련보다는 지금 정말 정세를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방산주 올라가고 금값 올라가고 코인은 살짝 좀 반등은 하긴 했는데 이 정도는 좀 너무 약하죠. 좀 거의 데드캣 반등 정도도 안 되는데 좀 잡코인들만 좀 움직이는 추세고, 대장주들은 지금 어 갑자기 양자 컴퓨터 발견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양자 컴퓨터 발표했죠. 얼마 전에 나왔던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토시 나가모토의 지갑에 해킹당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가 잃어버린 지갑의 그 프라이빗 키를 하나씩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 USDT 테더사에서 경고를 보냈죠. 시기가 좀 이제 절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제 그렇게 엄청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세를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종전할 확률이 28%, 계속해서 싸우지 않을 확률이, 싸울 확률이 72%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래 이게 언제까지냐면 이번 주가 아니고요. 4월 20일까지. 2025년 4월 20일이 되기 전까지 종전과 휴전할 확률이 몇 프로냐라고 봤을 때 지금 28%입니다. 안 될 확률이 72%고요. 그러면 28%가 될 확률. 정말 낮은 비중이에요, 지금. 여기에 돈이 걸려있는 게 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조금 더 돈이 먼저 따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역배팅이면 모르겠지만 역배를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군대를 또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는 게 하나의 그냥 바로 끝날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새로운 가설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설들. 캐시파텔 인증 과정들이 이제 오늘 새벽 지나면은 투표 결과값이 나올 텐데, 이게 왜 중요한지, 왜 모든 일들이 여기에 몰려 있는지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제 수비학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얼추 조금은 비슷한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세력들이 이 날짜를 딱 맞춘 것처럼, 마치 그것들이 정확하게, 마치 모든 합을 더했을 때 666이 나오는 것처럼, 막 이런 것들처럼 정확하게 그게 맞아떨어진 경우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세계 1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자,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전쟁. 이거는 이제 2022년 2월 24일. 이거 중국에서 그 밀어달라고 했다라는 그 얘기들이 뒤늦게 나왔잖아요. 3월 달에는 우리 그 올림픽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플러스 4일에 대한 법칙, 물병자리 기간의 4일에 대한 법칙은 깨지기는 했습니다. 2월 18일 날 그게 유사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이 일단은 깨지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날짜들은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이 가설들이 떠오르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이거를 보시면은 어, 자, 여기서
이거를 또 나눠가지고 더해야 돼요. 16 플러스 14 플러스 7 플러스 28. 윗자리는 이 68이 세팅되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도랑 이제 1000년도에서 100년도까지 이거를 나누고 10년도에서 1년도까지 이렇게 나뉜 다음에 다 더하면 68이 나오고, 그러면 또 이거를 각각 나눠야 됩니다. 1 플러스 9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7 플러스 2 플러스 8은 32. 뭐 장난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9 플러스 39 플러스 9 플러스 여기 2차 세계대전도 9 플러스 1은 68. 자, 그리고 이제 1 플러스 9 플러스 3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1은 0은 제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딱 3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를 합쳤을 때 100이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 때는 조금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패턴이 바뀌었냐면, 자, 일단은 그 다더하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윗자리 68이 맞춰지는 세팅은 똑같습니다. 20 플러스 22 플러스 2 플러스 24. 여기까지는 68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랫자리 있잖아요. 아랫자리. 자, 아랫자리를 잘 보시면은 2 플러스 22 플러스 아니다. 이거 각자 나눈 거죠. 2 플러스 0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아래에 다 각자 나누는데, 여기서는 월과 일 단위를 이제 나눠가지고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24였으면은 원래 2 플러스 2 플러스 4인데 그게 아니고 24를 한 번에 더합니다. 그러면 32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월과 일 단위까지도 이것도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야 되는데, 이 위에는 다 나눴죠. 위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28일이면은 28을 더해야 되는데 2 플러스 8을 더했어요. 날일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월과 일을 32를 맞추려면 같이 더한다. 같이 더하고서 이 앞에 날짜들은 각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더해서 32가 나오는 숫자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걸 맞춰볼게요. 한번. 올해 2025년 기준 이 날짜들을 어떻게 맞추냐. 25년도 기준입니다. 자, 2025 2월 21일. 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20 플러스 25 플러스 2 플러스 21은 여기서 이제 20일 25 2월 47에서 20일. 그럼 68이 딱 되네요. 68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2 플러스 5 플러스 2 플러스 21 이거를 다 더해보면 플러스 11이잖아요. 30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2월달만 이렇게 있느냐? 그게 또 아니죠. 2025년 1월달에는 언제가 있었냐면, 그러면 2025년 1월 이거를 1월달에는 23일이었나? 22일이었나? 22일이면 되겠죠. 이게 하나씩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들은 하나씩 줄어들고, 늘어남에 따라서 줄어들고, 그쵸? 이게 그러면 2025년 날짜로만 3월 여기서 3, 4, 5, 6, 7, 8, 9, 10, 11, 12 그리고 20일, 19일, 18일, 17일, 16일, 15일, 14일, 13일, 11일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렇게 요 숫자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20일을 해볼게요. 20년 3월 20일 20 플러스 25 플러스 3 플러스 20은 68 2 플러스 0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20은 32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로만 따졌을 때는
정말 만에 하나 이 패턴대로 간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와 같은 패턴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날짜들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패턴이 일단 1차 세계대전 날짜, 2차 세계대전 날짜는 이 패턴이 맞았는데, 우크라이나 때는 약간 월일만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더하는 방식에서 둘 다 합이 100이 나오는 이 구간 때가 지금의 이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이네요. 내일.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무엇보다도 만약에 이 패턴이 빗나간다라고 한다면, 화이트캣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원래는 블랙캣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2차 전쟁이 이어지는 것들이 그게 이제 또 블랙캣이 원하는 방향일 텐데, 그걸 막아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약간 이제 세계대전이 아니고 아시아권은 그건 오히려 다른 패턴으로 올 수도 있죠. 그게 뭐 내전 양상으로 갈 수도 있고, 내전으로 가면은 가장 좋을 텐데, 중국에서도 내전이고 한국에서는 뭐 내전보다는 뭐 다른 방식이 있겠죠. 일단 이 부분을 좀 이제 이 날짜들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패턴과 맞춰봤을 때는 이게 맞아 떨어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앞으로에 대한 수비학적인 날짜들은 다 지나간 건지, 2월 25일에도 그게 또 남아 있습니다. 2월 25일에도 그거 있죠. 25일에 그 뭐였죠? 666. 그날도 666이죠. 그날도 666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것도 고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25일. 이것도 이제 다 더하면 666이죠. 18일이니까 전에 2월 7일 2025년 2월 16일 이게 있었는데, 이때도 18. 이때도 18. 2025 2월 25일 이때도 18일입니다. 18. 이게 다 나눠보면은 6 플러스 6. 오늘 VO에서 나온 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오늘은 잘 자세히 안 봤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좀 심해지면서 21일이 지금 보시면 2월 21일이 캐시파텔 인준과정, 이게 새벽이에요. 새벽 한국 시간 2, 3시. 그러니까 이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준과정이 정말 잘 넘어가면은 정말 다행이고요. 이거 되기 전에 뭔 일이 발생을 하면 이건 정말 변수가 될 수 있고 일촉즉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2월달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캐시파텔 인준이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은 아마 부정선거부터 앱스타인 게이트부터 해가지고 다 공개들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무조건이라는 건 없겠죠.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군사를 더 이제 배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폴리마켓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이 4월 20일까지 안 될 확률이 70%가 넘는 정도고, 그 말이 뭐냐면 전쟁이 계속 심해지는 건데 여기서 유럽 연합군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붙어가지고 더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원래는 유럽 종전시키고서 아시아권을 해결하는 게 일단 두 번째 플랜이었겠지만, 만약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더 이제 가속화가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아시아권에서 뭔가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게 아시아권에서 특히나 2025년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 예언가들이, 타노스님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 장위엔펑이라든지 마유엔펑인가 장위엔펑인가, 뭐 이제 뭐 서양 쪽에 아니면 조선시대 아니면은 뭐 이제 타노스님의 뭐 예언가들이 다 2025년에는 한반도가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을 딱 찍어놨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될까를 봤을 때는 솔직히 이 통일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분쟁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게 가장 유력한 위험한 구간은 캐시파텔 인준이 딱 21일에 몰려 있습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캐시파텔 인준 과정이 잘 지나가야지만 좋은 거지, 지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송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폭격기부터 해가지고 예전이랑 전혀 상황이 달라요. 예전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날 뻔했어요. 정말
데프콘까지 발령이 됐고 진돗개는 물론이며 높은 정도의 수익 그 단계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전쟁이 안 났습니다. 어떠한 세력들이 딱 막아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원치 않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AI 전쟁들 하고 있죠. AI 전쟁. 인류의 일자리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양자 컴퓨터까지 공개들 하고 있죠. 자, 지금은 전쟁 날 만한 상황이면 전쟁이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전이랑 다릅니다. 이거는 대격변이라고 해야 되죠. 새로운 시스템이 오기 전에 대격변하는 시기인데 지금은 누군가가 전쟁을 막아서는 게 아니고 전쟁 날 거야? 그럼 전쟁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예전이랑 달라요. 예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뻔했었는데 안 났던 거는 그때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었고 그때는 지금과 같이 AI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지연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지금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지금은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되지 우리끼리 싸우고 전쟁할 때가 아니야로 이렇게 간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제 메타였나요? 거기서도 뭐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은 충분히 발생 가능합니다. 발생 가능하고 한반도에 대한 그런 분쟁 상황이 너무나도 또 이제 날짜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지금 정말 일촉즉발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보시진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이라든지 실제로 그 작년도에 올림픽과 월드컵에 참여했던 이 선수들이 그 다음 연도에였나 그 이제 올림픽인가 다른 나라에서 열렸는데 참가를 안 했어요. 다 이제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게 과연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그 싸우고 있는 지금 분쟁 지역이 유럽 국가들이 전생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시아권과 미국 쪽이나 이쪽에서는 전생에 엄청난 복을 많이 뿌리고 좋은 일만 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피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일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그쪽에서만 중동에서만 전생에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쪽에서만 전쟁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하나씩 오는 건지 이 지구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이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단지 좀 방향성은 좀 다를 수 있을지언정 유럽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고 아시아권에서는 양안과 2차 한국전쟁이고 미국에서는 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그린란드부터 이제 견제들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미국 내에서도 반 트럼프 대통령, 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전 세계 좌파들과 모두 싸우겠다. 약간의 공격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사실 이게 마치 미국 내에서는 내전과도 비슷한 상황의 빌드업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은 남북 전쟁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내전인 거고 한반도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과 싸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만 혼자서는 좀 힘들 거니까 일본의 해군과 그리고 미국의 무기 판매와 대만과 그렇게 해서 중국과 싸울 거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있고 이제 한국군도 있겠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도 물자 지원을 하겠지만 서방 쪽에서 차단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그 차례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그 평온했던 기간들이 아시아권이 축복받은 나라에서 평온했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더 큰 게 올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게 밀려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프랑스랑 영국이랑 군인들 아니 그 소수의 정치인들이 잘못이 있었으면 잘못이 있었지 그쪽에서도 보면은 그쪽에 군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그렇게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쵸? LGBT로 물들고 뭐 예를 들어 난민들 받아가지고 완전 지금 막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그거를 좀 이제 패턴을 트럼프 대통령이 깨부셨으면 좋겠지만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채를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차례가 오는 거고, 지금 왜 유독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뭐 이제 아무리 뭐 동맹국이라고 한들 어떠한 이슈거리들을 얘기를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일단 그 날짜들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25일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다음 소설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